자, 2017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출정식, 그 설레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인사를 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저는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정식의 문을 열 축하 무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무대는 분위기를 업 시켜줄 힙합 무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에요. 경상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래퍼라고 하는데요. 힙합은 메시지죠.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기대해 보십시오. 래퍼 캐논 제이를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점점 내려와 너를 향한 나의 맘도 내려놔 우리 서로를 향해 알아봐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 이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 것 같아 아름답지만 점점 흩어지고 녹아내리고 금세 사라지고 이별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기대했지만 넌 정말 떠나가고 나는 여기 남겨지고 그래 추운 겨울을 견디며 따뜻한 봄이 오겠지 내 인생에서 봄날은 다시 돌아오겠지 너도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만 하지 나 미쳐가지 널 향해 가지 Please forgive me Don't forget me 찬바람이 불어서일까 너의 빈자리 참 크고 깊어서일까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일까 이런 내 모습이 참고 또 참아서일까 아린 내 마음이 찬바람이 아파서일까 텅 빈 거리 사랑해 너무 아까워서 내게 꺼내지도 못했던 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내 입에서 자꾸 맴도는 말 고마워 너무 행복해서 함께여서 행복했어 정말 내게 전하지 못했던 이 말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어 나 옷을 아무리 입겨봐도 너무나도 추워 찬바람이 자꾸만 나를 맴돌아 따뜻했던 내 온기를 가져가 내 흔적을 자꾸 지워가 마음을 아무리 흘려도 너무나도 아파 심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너는 점점 흩어지고 나는 점점 아파오고 그리움은 점점 커져가고 찬바람이 불어서일까 너의 빈자리 참 크고 깊어서일까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일까 이런 내 모습이 참고 또 참아서일까 아린 내 마음이 찬바람이 아파서일까 텅 빈 거리 쓸쓸함에 잠 못 드는 이별 외로움에 잠 못 드는 이 밤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감사합니다. 네, 캐논 제이의 무대였습니다. 제가 뭘 하나 듣고 나오느라고 좀 늦게 나왔어요. 아, 네. 네, 작년에 출정식을 함께 했었다고요. 아 작년에 이거 네. 그 창업 이거 산하에서 제가 비법 노트 부분을 했었거든요. 아, 여러분 그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배님이세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정보희라고 하고요. 아티스트로는 카논 제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촌스럽게 캐논 제이라고 했군요. 카논 제이인데.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요. 카논 제이. 네. 첫 곡 이프
곡 소개 좀 해줄까요? 어떤 아, 곡이었나요? 빈자리. 음. 방금 한 곡은 빈자리. 빈자리라는 네네네. 곡이었군요. 곡 소개가 바뀌었네. 아, 네. 빈자리. 빈자리는 어떤 곡이었어요? 아니, 빈자리는 그때 네. 제가 실연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좀 견디기 위해서 아. 만들었던 음악이에요. 자작곡이군요. 네네, 자작곡. 실제로 그러면 실연을 당했던 때가 언제죠? 좀 됐는데. 좀 된 이야기. 그럼 그 여자친구도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 앨범 등록이 돼 있으니까 아. 네 한 번쯤은 듣지 않았을까. 네. 앨범을 등록한 가수군요. 네 이거랑 음. 지금 다음번에 부를 컴백 투 미까지는 디지털 싱글로 앨범이 올라가 있어요. 멜론이랑 아. 다른 데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앞으로 많은 활동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논 J예요. 작년에 이곳에서 비법 노트 부문으로 여러분의 선배로 또 여기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카논 J 앞으로 응원 많이 해줄 거죠, 여러분? 네, 그럼 다음 곡 컴백 투 미라는 곡인데 그 곡도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 곡은 헤어지자마자 바로 써가지고 네. 좀 빨리 돌아와라라는 의미로. 여기서 컴백 투 미. 궁금한 점은 두 여자가 같은 여자입니까? 사실 원래 헤어지고 붙고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같은 네, 같은 네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네. 지금은 그러면 연애를 하는 중입니까, 아닙니까? 그 아니요. 헤어지셨어요. 네. 그러면 이 여자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좀 드려볼까요?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네, 사실, 라이브로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네. 네, 사실 이제는 다 잊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네.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쿨하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입니다. 컴백 투 미라는 곡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마지막 곡인가요? 아니요, 이거 하고 이제 if까지 연달아서. 네, 그러면 두 곡 더 들어보죠. 여러분 카논 J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안 잡아먹으니까. 자, 무대 중앙에서 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련했던 걸까 내가 그대를 잃어버린 건 벌받는 걸까 그대 없이 홀로 지내는 건 다시 돌아올까 그대 나를 그리워나 할까 그대 없는 나는 이렇게나 망가져만 가는 그대가 떠나가는 그 순간 그대 잡지 못했던 나 너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시간 무너져 내린 나 너의 공간 나 그댈 잡지 못한 그 순간 그대가 너무나도 그리워진 날 그대가 내 곁에 없는 그 시간 점점 조여오는 나의 공간 널 찾으려는 시도에 새겨진 기도 아무도 없는 정적 속 내 흔적 그 어딜 가도 내 맘 채워지지 않아 그 어디에 가도 너는 없잖아 우리 함께여서 너무나도 행복했잖아 다시 돌아와줘 Come back to me 다시 내게 돌아와줘 Come back to me girl 다시 내게 기회를 줘 그대가 내 거리를 나 걸어본다 그대가 다시 내게 돌아오길 나 걸어봤다 그대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걸어간다 그대 없는 나 홀로 쓸쓸한 걸음을 걷는다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 잠시만 아프면 잊을 수 있겠지 혹시라도 그대 만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 헤어지기 싫어했던 내 마음 헤어지자 말했던 내 입술 떨어지는 너의 눈물방울 무너지는 나의 스파티가 그대 잡지 못한 견딜 수 없는 점점 불어나는 씻을 수 없는 괜한 젖어짐에 상처를 준 난 그저 이기적인 난 제 멋대로였고 그대 맘을 몰랐던 나 이제 벌 받나봐 그대 말 안 들었던 나 이제 벌 받나봐 행복했던 순간들은 점점 떨어지고 가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가고 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가고 너물가에 흐르는 눈물 씻겨내리고 Come back to me 다시 내게 돌아와
돌아와줘 Come back to me girl 다시 내게 기회를 줘 그대가 떠나가는 그 순간 그대 잡지 못했던 난 너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시간 무너져 내린 나 너의 공간 그대가 떠나가는 그 순간 그대 잡지 못했던 난 너의 뒷모습만 바라봤던 시간 무너져 내린 나 너의 공간 감사합니다. 한 줄도 잊지 않겠다 써내려가던 나의 글귀 단어 하나하나 소중히 꾹꾹 눌러 쓰던 나의 내 인생이란 소설에서 네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내게 남은 건 단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 이제 너도 없어 너와 나의 길고긴 스토리 행복하길 바랬었어 너의 매일이 나의 매일이 너에게 다 소리가 너에게 다 조금만 기다려 그럼 그대로 사라질 테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치워 널 비워버린 난 대체 어떻게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눌러쓴 글을 지우려 해도 더 난 상처처럼 만지기만 해 겨우겨우 지워도 흔적 남은 상처처럼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눌러쓴 글을 지우려 해봐도 내 점만 번지기만 해 겨우겨우 지워도 흔적 남은 상처처럼 내가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있던 부분은 못 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와의 추억은 못 잊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내 이야기에 너의 흔적만 잔뜩 남아있어 내 페이지는 얼룩져 전혀 아름답지 않아 글 쓴 자국만 너만 가득했어 오랫동안 헤어지자는 말 그 말을 바꾸면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어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눌러쓴 글을 지우려 해도 더 난 상처처럼 번지기만 해 겨우겨우 지워도 흔적 남은 상처처럼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눌러쓴 글을 지우려 해봐도 내 흔적만 번지기만 해 겨우겨우 지워도 흔적 남은 상처처럼 내가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너와의 이야기에 친구들 이야기를 새겨 넣어도 우리의 흔적들에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 넣어도 깊게 새겨지는 점 억지로 더 씌우다 더 부서지고 망가져 지금 내 모습처럼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사랑이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개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논 제이의 무대였어요. 여러분 원래 힙합 무대를 볼 때 이렇게 조용하게 봐요? 원래 이렇게 노려봐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즐기고 신나게 바라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신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축하 공연을 만나보기 전에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우리 팀장 여러분, 각 팀 부스에 아직도 남아 계신 우리 팀장 여러분, 빈 좌석을 빨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빈 좌석을 빨리 채워주세요. 우리 각 팀의 팀장 여러분들은 수건과 배지를 지참한 채로 빈 좌석을 빨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하 공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성 강한 어쿠스틱 팝 밴드 혼성 듀오 신길역 로망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전이 희망이다. 창고에서 시작하자라는 오늘의 슬로건답게
아주 못하는 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그 문을 여는 두 번째 무대 신길령 로망스의 가슴 따뜻한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터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품격 어쿠스틱 듀오 신길역 로망스라고 로망스입니다.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죠. 네.
저희는 2014년에 데뷔했고요. 주로 홍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고 네. 사실 2년 전에도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었죠. 맞아요. 창업 코리아라든지 컨텐츠 랩이라든지 많이 했었는데 2년 만에 오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네. 혹시 저희 신길력 로망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름을 들어봤다. 안다. 아, 네. 네.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야겠네요. 다음 노래는 저희 대표적인 대표곡인데 나름의 히트곡인데 아마 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네. 좋아 좋아라는 곡이죠. 그렇죠. 네. 왜 감사합니다. 박수가 왜 나오는 거죠? 네, 이 곡은 또 저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노래는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저희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데 네. 웃으면서 사시라고 쓴 곡이니까 밝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노래 중간에 제가 먼저 좋아라고 하면 이 친구가 좋아.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가장 환호를 잘해주시고 잘 따라해주시는 한 분께는 한 분께. 저희가 지난 작년에 발매한 저희 미니 앨범이 있어요.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중간에 제가 먼저 좋아 좋아.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박수를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빨리 돌리려고 뒤져본 주머니 우연히 발견한 꼬깃꼬깃한 머리 알고 이게 왜 문제인 거니 이런 소소한 행복이 좋아야 시간 없는데 딱 도착한 택시 우연히 타게 된 음악성을 오히려 여유가 생기게 되지 이런 일상의 행운이 좋아야 쳇바퀴 돌듯 지겹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yeah. 좀 손해본다는 마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 갖게 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웃으니까 행복해 거죠 그러니 외쳐봐요 좋아 좋아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좀 외쳐봐요 좋아 좋아 기왕이가 웃는 얼굴 만들어요 네, 좋아요. 어머나 눈부시네요 멜로디요 며칠 동안 지독하게 굶어있는 그 옆에 커다랗게 자란 여들은 일어나서 보니 운전 쫓아오는 신이여 감사합니다 야.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즐거우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아요 Say how, say ho ho ho. 소리 질러. 긍정적인 마음 갖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웃으니까 행복해 거죠 그러니 외쳐봐요 좋아 좋아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좀 외쳐봐요 좋아 좋아. 이왕이면 웃는 얼굴 만들어요 좀 더 크게요 어머나 눈부시네요 신기하게 행복해 걸요 한 번 더 외쳐봐요 좋아 좋아. 말을 하면 웃게 돼요 저 외쳐봐요 좋아. 모두 함께 신나게 외쳐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길 로망스의 좋아 좋아라는 라는 곡 곡이었는데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두 번째로 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나중에 또 듣고 싶으시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 드릴 건데요.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 그 아까 말했던 그 사인 CD에 있는 타이틀곡인데요. I Love Bossa라는 곡이고 저희 노래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신나고 가장 연주하기 어렵고 가장 노래하기 어려운 곡인데 네. 이 노래 제일 많이 좋아해 주셔서 타이틀곡으로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네. 잠시만요. 노래 이어가셔야 되는데 잠시 뭐 물 드시고 하실 시간을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혹시 이 앞에 객석에 앉아 있는 권역별 대표분들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권역별 대표분들 있으시면 지금 부스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잠시 후에 내빈분들 오셨을 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권역별 대표분들 지금 아직 부스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빈자리 곳곳에 보이는데요. 각 팀의 팀장들뿐만 아니라요. 팀원들도 좋습니다. 주변에 구경하고 계신 분들 빈 자리 채워주세요. 자, 지금 바로 앉으셔서 빈 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무대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I Love Bossa 들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네. 저희 노래를 들으시고 저희가 좋으셨다거나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SNS 하고 있으니까 신길력 로망스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소라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 CD 네. 어느 분께 드릴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갖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소라 씨가 그러면 선택을 네. 해주세요. 여기 아까 여기 앞에서 즐겨주셨던 네 여기 앞분에게 네 안무 그 부분에 드릴게요. 공연이 마지막 곡 끝나면 저쪽으로 네, 오시면은 이쪽으로 잠시 와주세요. 네, 저쪽으로 오시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정신이 없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love Vita Bossa, I love Vita Bossa. Put yourself a piece of the music, cry for freedom like a butterfly. In the blue sky, here's the room on the cry. I love Vita Bossa, I love Vita Bossa. Put yourself a piece of the music, cry for freedom like a butterfly. In the blue sky, here's the room on the cry.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네.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고 행복을 간절히 더 원하네. 가끔은 불공평한 세상에 아프고 힘들어 상처받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즐겨. I love Vita Bossa, I love Vita Bossa. Put yourself a piece of the music, fly for freedom like a butterfly. In the blue sky, here's a room on the cry. 신나게 힘차게 가슴을 열어 더 크게 더 멀리 소리를 질러. 1, 2, 3, 4, 5, 6 리듬에 맡겨봐. 스캣 Ba-da-ba-da-ba-ba, stamp-y, bump-y, bump-y day.
Put yourself a piece of the music, fly for freedom like a butterfly. In the blue sky, here's the love on the ground. I love Vira Bossa, I love Vira Bossa. Put yourself a piece of the music, fly for freedom like a butterfly. In the blue sky, here's the love on the ground. Yeah. 신나게 힘차게 가슴을 열어 더 크게 더 멀리 소리를 질러 1, 2, 3, 4, 5, 6 믿음에 맡겨봐 한 번 더. 신나게 힘차게 가슴을 열어 더 크게 더 멀리 소리를 질러 1, 2, 3, 4, 5, 6 믿음에 맡겨봐 I love Vira Bossa, I love Vira Bossa.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학생 창업 유망팀 300+ 그 출정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정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였죠.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창업 유망팀들의 출정식에서도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 열기와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던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도 2년씩이나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축하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을 검색해 봤는데요. 각 대학별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뉴스가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PR 영상 준비하는 것과 또 팀끼리 회의를 하는 것들, 또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아, 창업의 열기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창업이란 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때로는 경쟁자가 되고 또 때로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지금 내 옆자리를 채우고 있는 내 친구들을 다독이면서 함께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이 자리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창고라고 합니다. 창고. 창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고요. 그리고 시작과 도전을 의미하는 영어 고를 합했습니다. 뜨거운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올해는 도전이 희망이다. 창고에서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과 그리고 꿈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정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출정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대학생 창업가 여러분, 그리고 또 청소년 창업가 분들, 또 함께 응원하러 자리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과 선생님들,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 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고 계신데요. 약 1000여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들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 창업가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전국 100여 개 대학 총 800여 명의 창업가 분들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대학생 창업가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자리에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각 부스를 지키고 계십니다. 양 옆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0여 분의 청소년 창업가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내빈 여러분의 바로 뒤쪽에도 계시고요.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우리 청소년 창업가 분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응원하러 자리해 주신 분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교육부 박춘란 차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조무재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님 자리하셨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단 충청권협의회 이재흥 회장님 네, 자리하셨고요.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모든 분들을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 내빈 분들도 많이 자리해 주셨지만요. 저는 특히나 소개는 생략했지만 작년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함께 했던 선배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축하 무대를 해줬던 래퍼 역시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했던 선배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오늘은 잠시 후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출정식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고 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는 시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산 정상? 보는 관점을 넓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갔던 곳인 것 같아요. 알을 깨고 세상 밖에 나오기 직전의 달걀 같아요. 성장통 같아요.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꽤 커져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 아이디어를 충분히 숙성할 수 있었던 김장독 같다고 할까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원대한 꿈을 위한 긴 마라톤을 바로 오늘 이 창고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이죠.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시작하는 오늘 도전하는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창업의 꿈과 열정을 담은 깃발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2017년 학생 대표죠. 한양대학교 김성은 대표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이제 지난해 2016년 1기 선배들이 2017년 2기 학생 창업 유망팀 후배들에게 깃발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입장!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깃발은 2016년 창업 유망팀 300을 대표해서 OW 이민정 대표가 전달하셨고요. 자, 김정은 대표는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은 대표님은 무대 좌측으로 하단해 주시면서 깃발을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창의와 도전, 열정을 담은 깃발이 전달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자리하신 내빈분들의 좋은 말씀을 전해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같은 이런 열린 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려운 벽에 부딪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열린 장 역시도 이분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님 무대로 모시고 환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끝나가고 가을이 또 선선한 가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그 창업 인재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인가요? 이곳의 열기는 마치 한여름처럼 그렇게 뜨겁게 느껴집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여러분과 같은 창업 유망 인재를 발굴한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창업의 과정을 곁에서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 성장 프로그램,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와 성공 가능성을 겨뤄보는 1:1 창업 배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고, 이후에는 실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지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중고등학교 창업 꿈나무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고교 창업 동아리도 출정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그 창업팀에서 저한테 붙여준 밴드입니다. 꼭 사운드 뮤직의 막내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미래의 창업 유망팀 300+가 될 창업 꿈나무들에게 진심 어린 환영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은 창업을 꿈꾸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도전은 비상하는 힘찬 날개짓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인 도전이 희망이다, 창고에서 시작하자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이 날개짓으로 쌓은 보물 창고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주춧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유망팀 300팀과 중고교 학생 창업 동아리가 창업을 통해서
첫걸음을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창업 유망 인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실패는 항상 두렵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주기 위해 고민해주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박춘란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축하 말씀 전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창업가를 위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연구재단의 조무재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주관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재입니다. 2017 학생 창업융합팀 300+ 공모에 선발되어 오늘 출정식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와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청년기업급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님,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험이자 도전입니다. 모험과 도전은 젊음과 패기, 끼와 열정, 독창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창업에서 시작되고 새로운 창업은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중국은 대학생 창업으로 대륙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의 창업률이 0.8%에 비해 중국은 8%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 창업한 기업이 4만여 개를 넘고 이들 기업에서 5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창업은 많은 난관과 숱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갖고 젊은 패기와 용기로 지속적으로 도전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힘차게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학생 창업가분들이 도전이라는 걸 두려움을 없애고 해볼 수 있도록 많은 털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한국연구재단의 조무재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말씀 듣기 전에요. 이 공간이 좀 많이 울리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스에 있는 창업팀 여러분, 출정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리에 좀 착석을 해주시고요. 네, 본 자리에, 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착석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격려 말씀을 해주실 분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양성하는 건 물론이고요. 도전할 수 있는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창업가이시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출정식에 참석하신 그 전국의 대학생, 청소년 창업팀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하신 박준난 차관님, 조무재 사장님, 그리고 이용순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창업 교육을 통해서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도 여기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012년 대한민국 학생 창업 페스티벌, 그리고 2013년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이걸로 시작해서 교육부가 드디어 일선학교의 창업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적으로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돼서 매년 이 창업에 대한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는 걸 저도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선배 창업가로서, 그리고 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은 현재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청년들 창업 열풍을 일으킨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하고, 그리고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두 분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삼류의 실행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삼류의 아이디어지만 인류의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눈 적이 있어요.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는 삼류의 아이디어일지라도 인류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은 난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이고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실행력입니다. 저도 많은 그 스타트업들, 창업가들을 멘토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단박에 시장에서 성공할 거란 기대는 버려라. 아마 당신의 생각이 10번쯤 바뀌었을 때 당신은 성공 가도를 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그걸 돌파하면서 바뀌어가는 아이디어와 실행력,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실행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직접 뛰어들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듬어내는 그런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출정식에 참여한 창업 동아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세대 창업인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게 현실적인 조언까지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죠. 아이디어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실행력, 도전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깊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업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 주셨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용순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사색과 결실의 계절이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는 문제 해결형 인간이 아니라 문제 창출형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창의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계절에 개최되는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출정식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정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박춘환 차관님, 조무재 이사장님, 남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나라 창업 꿈나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서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미래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업 체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 시기에 창업 체험 교육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기르고 창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은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동안 온라인 창업체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된 창업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을 중고등학교에 제공하여 학교에서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유망 창업팀의 도전 의지를 격려하고 창업 역량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 선배들로부터 창업 실전 경험을 생생하게 전수받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기르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창업 문화와 창업 체험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창업 교육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향후에 개최되는 자율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2차 예선과 본선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청소년 팀이 새롭게 참가를 하게 됐죠. 지금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정열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따라 더욱더 후끈후끈한 것 같습니다. 이곳 현장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용순 원장님의 좋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내빈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향해서, 창업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선배로부터 든든한 지원자로서 여러분에게 배지를 선물 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배지를 받을 학생 대표 6인부터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6인의 학생 대표는요 6개 권역의 대표분들로 모셨습니다. 동남권, 대경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호남 제주권, 그리고 청소년 대표로 모셨고요. 자, 이제 배지를 선물해 주실 6분의 내빈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조무재 이사장님,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님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 링크플러스 사업 충청권협의회 이재흥 회장님, 그리고 OW 이민정 대표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배지 수여식을 진행할 텐데요. 자, 배지를 내빈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배지에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창, 나아가다의 고, 뜨거운 여러분의 가슴에 열정의 창고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배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자, 창고에서 시작하는 학생 창업 유망팀에게 선배 여러분께서는 배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6명의 학생 대표분들에게 배지가 수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객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배지를 달아드려야겠죠? 여러분께 미리 지급된 배지가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서로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지를 꺼내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달아줄까요? 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 배지를 꺼내서 옆 친구에게, 때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배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오늘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도약의 시점에서 창고 배지를 서로에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지를 모두 단 친구들은 박수 보내주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배지를 수여하는 동안에 무대 위에는 작은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었습니다. 자, 무대에 자리하신 내빈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함께 출전식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박스가 1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 앞에 서셔서 창업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선배로서 또 든든한 후원자나 조언자로서 그 시작을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부딪히게 될 벽도 있을 테고요. 전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씀도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학생 여러분도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신데요. 자, 대충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학생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적어줬어요. 네, 이렇게 메시지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이 들어봤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거는 진짜 반박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반이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우리 회장님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숨은 보물을 찾아가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창업을 하려면 열정이 없이는 또 못하고요. 또 도전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숨은 보물이 무한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찾아내야지 성공합니다. 꼭 찾아낼 거라고 믿고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차관님도 한번 볼까요? 차관님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네, 도전을 통해서 꿈과 소망이 성취되길. 제가 옆에 오니까 너무 평범하게 적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범하지 않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진심을 담으신 거니까요. 또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한편으로는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그리고 굉장히 좀 그냥 편안한 길로 갔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죠, 새로운 꿈을 찾아서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패기로 그죠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의 나라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좀 이런 꿈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도전 우리가 정말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 맨 끝에 있는 학생 한 명만 더 만나볼까요? 뭐라고 적었죠? 창업은 날개다라고 썼습니다. 창업은 날개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창업을 시작하려면은 되게 막막하고 힘든데 그때 땅이라고 생각하고 날개를 달아서 좀 날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창업은 날개다라고 썼습니다. 네, 열심히 비상할 여러분을 위하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 해주신 부럽다라는 말씀이 저도 참 공감이 되고요.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메시지를 적어주신 그 란을 앞쪽으로 이 앞에 객석을 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주신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서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요. 자, 네, 앞을 향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 창구로 그 박스를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2곳의 빈 공간이 있고요. 그 곳을 채워주시면서 오늘의 창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무대는 여러분의 부스 창고에서 박스들을 모아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12곳의 빈 공간을 마련했고요. 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셋둘 하나를 외쳐주시고요. 하나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원장님 미리 꽂으셨어요. 원장님 하나에 맞춰서 꽂아주세요. 자, 우리 객석에 계신 여러분은 셋둘 하나를 함께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채워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큐브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12곳의 빈 공간이 모두 채워져 창고가 완성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무대에 있는 이 전체 조성이 여러분 부스에 있는 박스들을 모아서 꾸며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빈 공간 12곳을 지금 내빈 분들과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메시지를 적어서 채워줬고요. 그렇게 창고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레모니, 오늘의 마지막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께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이 창고에서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선배의 창업 도전 스토리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박수홍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글랩스의 대표 박수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작년 그 있었던 일들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예, 저도 작년에 저희는 이제 미래부 쪽으로 나갔었고요. 미래부 이제 지역 예선 거치면서 총 작년에는 한 6,700여 개 팀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 K-스타터. 네, 뭐 작년에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일단 뭐 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뭐 너는 누군데 여기 앞에 나와서 뭐 강연을 하느냐? 네, 전 누굴까요? 여러분들처럼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또 우연찮게 어떻게 이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하고 응용수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미국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박사를 갔습니다. 버튼이 안 넘어가는데요. 예, 예, 박사를 갔습니다. 박사 때는 좀 많이 신나게 놀았어요. 뭐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논문은 그래도 제 이름으로 2편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박사는 또 영국에서 하게 됐고요. 이렇게 좀 파란만장하게 뭐 다양한 곳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원이 끝나니까 뭐 의뢰 그렇듯이 저도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한 것은 잘 안 넘어가네요. 이제 넘어갑니다. 예. 예, 저도 이게 박사를 마치고 와서는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대기업에 한 3년 8개월,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그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부서라는 이유로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력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저는 되게 열심히 해서 좀 잘하려고 하는데 또 회사의 환경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만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온 지는 2015년 5월이죠. 예, 5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바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하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미국에서 전공했고 박사학위 받았고 예, 4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베이글랩스를 창업을 했고요. 당시 나이는 이제 31살, 지금은 이제 제가 33살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게 미래가 뚜렷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요즘 유니콘 벤처들이 거의 실리콘밸리에선 한 달에 하나씩 탄생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유니콘 스타트업이면 뭐 총액 규모 뭐 1조 원 이상 뭐 이런 이제 벤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등장하는 그 실리콘밸리발 창업품하고 그다음 또 창조 경제가 많이 확산이 돼서 이쯤이면 좀 창업을 한번 결심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15년 1월부터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이템을 정할 때는 한국 시장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도 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뭔가는 좀 핵심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파생 효과가 클 것,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좀 이렇게 고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길이, 온도, 시간, 질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길이는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 길이는 또 부피, 넓이, 속력 이렇게 다양한 단위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길이에 대한 혁신은 어떠할까요?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건축 설계, 패션, 뭐 헬스케어, 가정 DIY. 근데 길이 측정에 있어서 혁신은 매우 늦습니다. 이미 저희가 체중 같은 거 잴 때는 전자저울로 많이 체중을 재죠. 그리고 요즘엔 인터넷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저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중계라고 해서 나오게 됐고요. 시간도 이미 이제 아이워치 같은 것들은 거의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하죠. 근데 길이는 아직도 눈금이 있는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가 쭉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직선 및 둘레 측정할 때는 줄자를 사용하고, 뭐 레이저 측정기기라는 좀 혁신적인 디바이스도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원거리 곡선 같은 거 측정할 때는 또 워킹 카운터라는 게 있고요.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정형화된 기록 플랫폼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측정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합니다. 측정을 해서 눈금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한 다음에 또 검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한 뭐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좀 뭔가 한계점들이 많아요. 뭐 디지털로 표현은 하는데 정확도가 좀 낮고, 그리고 뭐 활용도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줄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디지털 줄자와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면 뭔가 혁신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추후 가공하면 뭔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 길이 같은 거 잴 때 그냥 목적성 없이 그냥 알고 싶어서 재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가구를 배치를 하거나 옷을 사거나 뭔가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앱상에다 올려놓고 좀 정형화된 플랫폼을 만들면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과연 디지털 스마트 줄자가 사람들이 살까 말까 이런 데는 되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스마트 줄자에 대한 동영상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Measuring tapes help us measure distances and the dimensions of different objects. But a measuring tape doesn't work in every situation. Why isn't there a single tool that lets us measure everything? Now, there is. Introducing Bagel, the smart tape measure. Bagel lets you measure just about anything, at home and at work. Bagel has 3 different modes: string mode, wheel mode, and remote mode. String mode is great for measuring straight lines, curves, and around corners. Wheel mode lets you measure irregular or odd-shaped objects. And it also makes taking measurements with one hand much easier. Remote mode lets you measure objects that are far away and out of your reach. After you're done measuring, you'll need a way to record your measurements. Using pen and paper can be a real hassle. With Bagel, you can quickly and easily save your measurements with voice descriptions. Just take your measurement, push the save button, and then tag a voice memo to it. Door of the future radar. When you're done, Bagel will send your measurements to Bagel's mobile app via Bluetooth. This mobile application lets you review your saved measurements and share them with your friends. Bagel is precise. It uses our patented technology to make sure you always get an accurate measurement. Also, Bagel has an easy-to-read digital display that's viewable in most lighting conditions. In the past few years, all sorts of measuring devices have become smarter and made our lives easier. Smart scales, smart thermometers, and even smart watches. But when it comes to measuring size, we still use a tape measure which is more than a century old. Why don't we innovate the way we measure size? So we created Bagel, a smart tape measure. We put a lot of effort into creating Bagel. Our team worked night and day
to make the best quality product with this friendly design. We have our final prototype that is ready for mass production. Now we need your help to deliver this amazing product to everyone. Please help us bring this bagel to life. Thank you. Size matters. Bagel. 예, 저희 크라우드 펀딩 영상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뒤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해외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저희의 제품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양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작년에 판매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3가지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정보도 함께 기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도 연동해가지고 예, 기록도 나중에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6년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올렸고요. 그 되게 빠르게 좀 호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스마트 줄자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이 단위계를 혁신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구나 라는 시장 검증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예, 15억 원 이상 모금했고요. 또 인디고고에서 추가로 이어서 했는데 작년에 판매액만 21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는 줄자는 한 2만 7천 대쯤 팔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운이 좋게도 많은 미디어에서 저희에 대한 좀 기사들을 많이 써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게 좀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작년 이제 이맘때쯤 이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이거 사람들이 사줄까? 과연 이 디지털 스마트 줄자에 대한 니즈가 있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에 부딪히고 도전해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써주는 거 보고. 예, 뭐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제 핵심 기술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근데 줄자 시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약 줄자 시장만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원에 저희가 10%만 먹어도 1,000억의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자 그거 누가 사 하는데 상당히 큰 시장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술 확장을 할 건데요. 이제 스마트 줄자로 측정을 하고 집을 꾸미고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가상현실과도 접목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어떻게 하냐? 집을 재고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두면 이제 다음과 같이 2D 도면 같은 걸 평면도로 쉽게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구를 먼저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를 구매하는 거. 그리고 패션 관련해서도 자기가 재놓고 있으면 나중에 맞춤형으로 옷을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맞춤 사이즈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옷에 대해서 되게 환불이 많은 게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크다고 해요. 이런 서비스도 같이 협업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헬스케어 패션 정보 전달의 예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건축, 헬스케어, 패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라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그래서 도전 K-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6,600개의 팀이 참여를 했었네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방영을 했었고요. 그 되게 좀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우승하고 나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처음 경험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여정은 한 5개월 동안 좀 치열한 여정을 거쳤었는데요. 지역 창조경제센터에서 이제 4월 15일 날 하고 마지막 왕중왕전까지 8월 5일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일단 좀 공유를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품의 개요 위주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짱 오디션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40팀이 맞짱 오디션을 했었는데 그때 위기가 왔습니다. 너네 이거 줄자 누가 사?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야 됐고 어차피 저희는 마일스톤에 6월 29일에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발표 자료도 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 줄자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뭐 킥스타터에 할 겁니다 라고 그냥 발표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7월 10일 날 시장 검증 미션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그때만 해도 저희가 보자. 그때 저희가 한 50만 불쯤 모금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약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50만 불을 모금하니까 이거는 시장 검증 미션에서 너무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장 검증을 하니까 발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어디 투자자들 받으러 갈 때도 편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 되게 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린한 딱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의구심을 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팀 경연할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품이 막 되게 좀 잘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좀 뭔가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제품에 좀 더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제품 정확도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해 달라.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품을 계속 개선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왕중왕전에서는 좀 더 빅픽처를 보여드려야 됐습니다. 하드웨어만 판매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지적을 22 이제 선발전 때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입니다. 단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라는 점까지 이제 보여드려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6,500여 개 팀 중에 이제 1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험난한 여정이었고요. 예, 근데 좀 이거는 도전 K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좀 전반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건데 일단은 목표를 좀 잘 설정하시고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그 목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때는 저희는 이제 작년 6월에 무조건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된다. 그게 뭐 도전 K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올렸고요. 시장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되게 크라우드 펀딩 계속 못하고 계속 불확실성에서 계속 좀 표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항상 정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공모전도 뭐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전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무슨 사업 계획서를 만들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언제까지 뭐를 실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전을 신청하는 것도 이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좀 좋은 마일스톤을 설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VP 설정 그리고 린 스타트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뭐 가진 돈은 예를 들면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만 원을 가지고 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뭐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해요. 제가 근데 중요한 레시피를 이거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떡볶이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레시피가 가게를 차리기 전에 앞서서 그냥 길거리에서 팔아보세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나. 그런 것처럼 가장 핵심 중요한 MVP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근데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500만 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5천만 원짜리 목표를 잡게 돼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기술, 디자인, 가격 뭐 항상 존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뭐 한 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3명이 있는 팀도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어요. 기술 때로는 엔지니어가 이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디자이너가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마케터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시장에 나오면 못 팝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가격 낮추세요. 그럼 거꾸로 이제 제가 엔지니어한테 가야죠. 이 기술 빼야 돼요. 가격이 낮아져야 되니까. 근데 가끔 이제 또 엔지니어하고 또 디자이너하고 싸웁니다. 이 디자인에 이 기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든 넣게 해요. 뭐 아니면 어떻게든 뭐 디자인이 이번에 이겼어요. 뭐 기술이 이겼어요. 뭐 이런 제가는 약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었고요. 이 세 개가 독립적으로 다 운영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좀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팀원 구성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인데요. 팀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지인 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에 공고 올려가지고 뽑으면 또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인이면 이미 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성장 배경과 어떠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로드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뽑으면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또 검증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과연 잘할까? 뭐 할까? 그래서 이러한 좀 프로세스들을 저는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실 때는 최대한 지인으로 알아보시라. 그리고 그 지인이 안 온다 그러면 그걸 데려오게 하는 것도 대표의 능력입니다. 어떻게든 구워 삶으세요. 뭐 스톡을 많이 주던 스톡 옵션을 많이 주건 뭐 월급을 많이 주건 뭐 어떻게 하건 뭐 아무튼 구워 삶아서라도 어떻게든 데려오셔야 되고 그게 대표의 몫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실패는 한계가 있는데 그 모험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도전과 혁신이라는 이러한 좀 바다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도 지금 뭐 잘하는 스타트업은 아닌데 작년에는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위치였었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매출도 내고 지금 회사는 그때는 이제 3명이서 시작했는데 이제 12명이 됐습니다. 매우 이제 또 빠르게 크고 커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지 마시고요. 예, 같이 인사나 좀 나누게요.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베이글랩스의 박수홍 대표셨어요.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그렇죠. 그렇게 환호도 좀 보내주시고 하셔야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올라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뭐 많이 다르네요. 저도 예, 이렇게 저희 회사도 이제 빨리 클 줄 몰랐는데 네. 예,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또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되게 또 빠르게 성장하고 네. 또 그 위치가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위치가 여러분이 내년에 박수홍 대표님을 여기 앉혀놓고 여기서 강의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선배 두 분을 더 모셔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무대 중앙에 딱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또 여러 번 고생을 해주신 이민정 선배님 그리고 또 이승민 선배님 두 분 모시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는 입장이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홍 대표님까지 세 분 다시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 도전 K-스타트업 2016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저는 베이글랩스의 대표 박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이민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작년 2016년에 대학 창업유망팀 소통권팀 1위를 하고 이후에 K-스타트업에서 교육부팀 1등을 했던 또 주식회사 OW의 이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등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대회 전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주최했던 KC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창업을 블루레오라는 회사로 창업을 한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다 얼마 안 되셨죠.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저 모습이었는데 저기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방금 박수홍 대표님께는 여쭤봤으니까 두 분은 감회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토크쇼를 할 때 저기서 열심히 스티커 미션을 수행했던 경험이 나갔고 되게 뭔가 공감이 많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실 때 박수홍 대표님이 이런저런 팁을 많이 주셨거든요.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4년째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유용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놓치신 거예요. 아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이승민 대표님은? 네, 뭐 저도 이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통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에가 느낌이 굉장히 새롭고요. 네. 다만 한 가지는 여기에서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했었다. 지금에 와서도 이 대회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박수홍 대표님은 스마트 줄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두 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그렇게 수상을 하시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MT를 부탁해라고 MT 준비할 때 굉장히 학생으로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 이걸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대학유망팀과 그다음에 K-스타트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저희가 캐릭터가 좀 많이 뚜렷해갖고 노란색 모자에 파란색 티를 입은 철수랑 영희라는 캐릭터가 상담을 항상 해줬었는데 그 티를 입고 저도 이런 대회에 참석을 해서 계속 방송 때도 똑같은 옷으로 저희 캐릭터를 좀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생을 넘어서 기업이나 기관이나 뭐 지자체 쪽에서 하는 워크샵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들의 여행을 도와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물건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아이디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고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MT를 부탁해 핵심 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저희 서비스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몇 명이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채팅형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펜션이나 뭐 리조트 연수원 같은 데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학생인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학생 창업을 한다고 하면 리스크를 되게 크게 보잖아요. 아, 학생인데 너가 되겠어? 약간 이런 시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MT라는 아이템 자체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 자체도 되게 대학교 때 동아리를 많이 해서 막 4개를 동시에 하고 좀 그랬었어서 그쪽으로 제가 페르소나가 돼서 할 자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MT를 부탁해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아이템이 점차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생 MT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나 그런 쪽에서의 워크샵 문의도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고객을 직접 만나면서 부닥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제가 그 아까 박성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창업유망팀이랑 도전 케이스터 자체가 거의 5, 6개월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드렸어요. 방송으로도 그렇고 뭐 대회에서 피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데도 또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승민 대표님께도 여쭤볼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환자 혹은 노인분들 그분들이 누가 대신해서 식사도 해드리고 양치도 해드리고 식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양치질을 해줄 때 양치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석션 기능을 치아 세정기에다가 탑재를 했고요. 네. 석션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그런 회사입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창업은 제게 두 번째 일이고요.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거를 복지기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것들을 누군가 되게 불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부터 나라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패를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창업을 하셨으니까. 네. 실패를 한번
해봤다는 것은 끝까지 한번 가봤다는 거고요. 정말 20대 초반에 23, 넷 나이에 법원도 많이 가보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그때의 아픔 때문인데, 뭔가 다 나오고 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에 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사업 계획서와 이미지라도 준비해서 많은 복지기관들이나 혹은 이런 장애 보장구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직접 뛰어가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꾸로 제안을 하는 그런 발품 파는 행위들이 지금의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방금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박수홍 대표님은 미국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국 벤처 중 최고액을 모금하셨다는 경험을 아까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을 내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만 계속 있기는 사실 어려운 게 바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해결하기가 힘드셨을까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좀 계속 승승장구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골맞섰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만 해도 저희가 5명인데 그 5명의 인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에도 하나의 팀, 약 200여 명이 모인 팀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3년을 쏟아붓거든요. 근데 5명이서 제품 하나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양산하고 배송하는데, 저희가 나간 배송도 작년에는 105개 국가에 27,000여 건이 나갔는데 이게 5명이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말 그대로 이 참 계속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게 연속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견뎌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냥 항상 좌절이나 실패 이러한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또 도약하는 거거든요. 절대 좀 포기하지 마시길. 그것만 네. 넘기면 됩니다. 그 순간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개구리가 가장 높이 뛰어오르기 전에는 제일 많이 웅크린다고 하죠. 여러분은 제일 많이 움츠러든 후에 가장 멀리 도약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초기예요. 창업 초기. 진짜 많은 것들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아직 부딪히기 전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세 분이 생각하실 때 이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조언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승민 대표님부터. 가장 큰 조언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라라는 겁니다. 이 경진대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베이글랩 대표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경진대회에서 올라가 봤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 제품, 내 서비스가 뭐든 간에 상처가 되는 말들도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임하면 그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게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행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승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회관에 가져갈 때 이미지를 가져가 봐야지 그게 또 실패했다는 것도 알고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재 고객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의견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작은 실행부터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실행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박수홍 대표님. 예, 저도 같은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다 적극적으로 임해라, 실행해라. 저도 실행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에 좀 단서를 달면 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 계획을 진짜 이걸 내가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검증하면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런 린한 MVP를 잘 정하시고 아무튼 그걸 갖다 이제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상식 진행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조남규 연구원님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조남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풀친에 지금 막 사진 올려주고 있는데 풀친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셨을 때 답변 준 사람이 접니다. 네. 새벽 4시에도 질문 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여태껏 잠을 못 잤어요. 네, 아무튼 앞으로 향후 일정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상호평가 결과와 그 창업 배틀 이 시즌 한 결과를 합산한 결과를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오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후에 되면 저희가 풀친 메시지로 공지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각 권역별 4팀, 총 20팀은 화요일까지 100초 분량의 자료, PT 10장, 동영상 없고 네, 그 100초 분량의 PT를 준비하셔서 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안내드리는 시간에 따라서 수요일 날 서울 서초동 VR빌딩에서 수도권 친구들은 대면 심사 봤을 때 그 장소거든요. 예, 그 장소에서 20팀에서 10팀, 최종 본선 올라가는 10팀의 최종 대면 심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10팀이 정해지면 그 10팀은 다음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 방송 촬영이 들어갑니다. 통합 본선 들어가니까요. 그 일정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풀친에 올려주시고 있는데 자기 권역에 맞는 스티커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저희가 공지가 아까 단체 메시지 나간 게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청소년 팀에게 여러 장을 받았어도 다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네,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거니까 청소년 팀에게 2장, 3장을 더 받았다 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드릴 거니까요. 예, 사진 잘 찍어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표도 못 받았다 그런다 하더라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출정식에 참여한 걸로 인정을 해드린다라고 공지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표도 득표를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친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다들 잘 올려주시리라 믿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도 질문 올렸는데 성실히 대답해 주셨다는데 박수가 이게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홍보의 달인을 뽐낼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라이브로 생중계됐던 오늘 출정식 현장을 나는 링크했다 하는 분 손? 많이 했네요. 자, 그럼 그중에서 좋아요 나는 이 정도면 1등 할 것 같다. 나 이 정도면 1등 할 것 같다. 몇 개예요? 150개 넘었다 손. 150개 넘었다 손. 어우, 몇 개? 8,000개. 진짜로 8,000개? 8,000개 넘었다 손. 다들 입이 떡 벌어졌는데 8,000개? 자, 우리 관계자분 확인 들어가고요. 8,000개 오케이.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와, 홍보의 달인. 자,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퍼퍼팀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8,000개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실히 살았던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들 없어요? 친구가 몇이나 돼요? 친구 그냥 여러 명 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친구는 한 400명인데 제가 이제 다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8,000명을 모을 수 있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라이브 중계되고 있는 것이 8,000개가 확실히 좋아요가 됐는지 제가 나오고 있네요. 8,000 정확히 8,076명, 8,076명 네, 지금 좋아요를 눌러준 상태고요. 여러 가지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보의 달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홍보의 달인 시상 진행할까요? 자, 기다려 주시고요. 홍보의 달인.
자, 우리 연구원님이 좀 전달해 주실까요? 연구원님? 아, 네네. 자,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홍보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보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신 분께는 아이패드 프로를 전달해 드리고요. 아이패드는 그 편말을 가지고 저희 사무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벤트 시상을 하는 거는 네트워킹이었죠. 오늘 각 대표님들이시잖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명함을 가장 많이 주고 받으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권역별로 한 분씩 뽑아서 총 6분에게 저희가 구두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요원분들이 미리 집계를 하셨죠. 자, 누구세요? 왜 올라오셨어요? 그 네트워킹 대회에 명함 200장 넘은 사람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세요. 제가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자, 여기 서 계시고. 자, 그러면 또 있으신가요? 집계 중인 것 같아요. 200장을 주고 받았나요, 오늘? 네. 200분을 만나면서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분이 있어요? 사실 네트워킹 대회 상품권 준다고 해서 그냥 제대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억 남는 아이템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산맥팀이라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었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인데 저 힘이. 본인 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받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팀에 대한 이야기 한 팀만 기억을 해보신다면? 받은 팀은 기억 잘 안 나는데 창성팀이라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이어트 보조 식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홍삼 같은 거를 짜고 남는 건더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그냥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영양가가 없지만 포식감을 위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아유, 기억에 남았대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또 무대 위로 올라오실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옷을 괜찮아요.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 안 따라다녀도 돼요. 가만히 서 있어도 돼. 자, 대경 강원권 누구세요? 저는 프레이터 팀의 대표 송교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함 몇 장이나 모으셨어요? 100장 모았습니다. 100장. 그래도 조금 적긴 하지만 기억에 남는 대표님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또 옆 테이블에 그 아이들이 이빨 닦기 힘든데 그 이빨 닦는 걸 이제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팀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던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또 기억에 남는 분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대경 강원권도 뽑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청권이었죠? 충청권도 뽑았고요. 자,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CIDO 팀의 김영철입니다. 네, 동남권에서 대표로 나오셨죠? 몇 장 뽑으셨나요? 몇 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142장 뽑았습니다. 오늘도 네트워킹 많이 하셨네요. 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저희 지금 여러 개 너무 다 다양해가지고 아까 단백질 그 푸드라고 해서 그 밀웜을 그 음식으로 한 그 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 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저희 팀은 그 하이패스를 개발하는 팀인데요. 그 하이패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인 팀만큼 설명을 잘해줘야죠. 그 상대 팀에 대해서도.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그 기억에 남았다던 팀의 대표가 혹시 여기 있나요? 지금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팀 이름이나 기억에 남는 아이템의 이름이 뭐였죠?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밀웜으로 음식을 만드는 밀웜.
밀웜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래요. 기회를 줄게요. 너무 설명을 일로 와봐요. 대표. 거기 대표 누구예요? 자, 얼른 3초. 1, 2, 3초. 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잘 설명을 못 해줘서 자, 본인 내 아이디어를 설명해 줄 기회를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북대학교 벅스푸드라는 창업 동아리 팀입니다. 저희는 식용곤충으로 2016년에 인증받은 갈색 거저리 유충을 이용하여 높은 단백질과 높은 불포화 지방이 함유된 영양식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미래 식량 자원의 연구에 앞장서는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줬어야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오십시오. 어딘가요? 호남 제주네요. 자, 몇 장 모셨습니까? 안 재봤는데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많이 모으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신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중고등학교 거기 청소년 쪽에서 그 창문 여기 여는 거 닫히는 거 하는데 스티커 제가 준다고 했는데 못 줘가지고 그게 좀 미안하네요. 스티커를 주마하고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티커를 못 주셨구나. 네,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미안해요. 끝이에요. 자, 그 친구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죠. 저쪽에 있죠. 네, 나중에 꼭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청소년이니까 커피는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권.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수도권하고 어디죠? 두 분 같이 나오는 건가요? 네, 같은 팀이라서. 박스를 들고 나오느라고 그러셨구나. 네. 뭐 명함은 보니까 많은 것 같고요. 어떤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본인 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저희 옆에 청소년 팀 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이제 그 화장품이 이제 파우더가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 안에 어떤 필터랑 뭐 어떤 걸 집어넣어서 그런 것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와 아이디어가 좀 되게 좀 리스펙했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나가서 정말 서비스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참 그런 거 안 했는데 그쵸? 이거 들고 나왔는데 스티커 5개나 받았네요. 와,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각 번역별로 명함을 가장 많이 받은 네트워킹을 가장 많이 한 네트워킹 분들이 뽑히셨습니다. 이 6분께 저희가 구두 상품권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시상을 도와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교육부의 임효진 사무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네트워킹 대경 강원권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충청권입니다. 네, 네트워킹 구두 상품권 전달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남권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호남 제주권. 네, 축하합니다. 네트워킹 수상자고요. 여러분 박수가 점점 적어져요. 박수 크게. 자, 그리고 수도권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상을 도와주신 교육부의 임효진 사무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분은 기념사진 촬영할까요? 했죠? 오케이. 자, 들고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지사항들 확실히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는 새로운 도약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나운서 주혜경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